현재 미국의 3인자라고 불리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상황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과정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과연 중국이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라는 데 관심이 쏠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이 거론되기 시작한 후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장난을 하면 물에 타 죽는다고 말했고 중국 내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격추할 것이라는 협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이 항공모함 전대와 전투기를 이동시키고 중국에 경고하는 등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 극렬하게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우선 중국이 이렇게 펠로시 의원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해외 정치인들이 대만과 교류한다는 것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해외 정치인들이 대만에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멸시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신용을 파탄케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왕이 부장은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 공공연히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14억 중국 인민과 적이 되면 결코 좋은 결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고 중국과 각국이 교류하는 정치적 기반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고 말했으며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대만 문제에서 끊임없이 중국의 주도권에 도전하는데 중국 인민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이런 이유 없는 도발에 코웃음을 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우크라 사태 이후에 대만 수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이 대만 해협을 아예 봉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예상합니다. 중국이 가장 답답한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해상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대만과 미국이 막고 있으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대만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도 대만은 그야말로 초대형 항공모함의 역할로 대만까지 중국 영토가 되어버리면 동북아는 물론 태평양까지 중국군의 출몰이 예상되므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여야 가리지 않고 지지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있는데 중국의 극렬한 반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현재 러시아 사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군사병법에서 전선을 두 군데로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현재 러시아도 미국이 간접적으로 상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까지 자극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러시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군사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자칫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안 그래도 코로나 봉쇄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위기에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어 미국이 대만으로 눈을 돌릴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한편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대만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대만에서 오는 과자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가한 보복의 내용이 대만의 과자와 빵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대만 과자인 펑리수를 비롯해 파인애플 회사 등 100여 개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국내 제과주가 반사 이익을 보며 급등한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한국의 혜태 제과 등 한국 과자 관련 주식의 가격이 폭등하는 이상 현상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마치 미국과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말한 것 치고는 너무나도 치졸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미국의 꼬리를 내린 것인데 중국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중국이 승리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결국 무력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낸 모습인데요. 그러나 중국은
자신들이 정말 필요한 TSMC의 반도체는 절대 수입 금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대만에서 중국형 반도체를 끊어버리면 오히려 중국이 크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의 무기 판매를 더욱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주의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둥펑 17은 현존하는 미사일 방공 체계로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음속의 10배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거리는 2,500km에 달해 동북아시아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중에도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 현존 방공 체계로는 사실상 유격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해 실전 배치했으나 미국은 최근에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미국이 과거 중국의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한국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한 것은 중국의 행동을 미리 관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면 중국의 턱 밑에 칼을 들이미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 확산 금지 조약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미국이 북한을 핑계로 한국의 핵 보유를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자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의 중대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현재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세계 2차 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을 공격한 일본을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큰데다가 현재 일본 총리인 기시다의 경우 피폭지 히로시마를 지역구로 둔 히로시마 출신 총리로서 꾸준히 비핵화를 외쳐왔습니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 아니라 원폭 피해자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본이 핵무장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민들 대다수가 핵무장에 크게 찬성하고 있고 핵탄두를 제외한 다른 기술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어 중국 베이징에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의 핵무장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중국은 한국이 평화와 안정에 힘쓰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은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로 날아올 핵무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고려하는 것은 현재 국제 정세에서 한국만큼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만으로는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무기 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국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육군 전력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도인데 한국의 전차 전력이 서유럽 전부를 합친 것보다 많은 정도입니다. 다만 한국은 핵무기라는 비대칭 무기의 부족으로 지금까지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든든TV였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시청자분들께 절로 배가 부른 든든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